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동네 뉴스 16회 앵커 이평강 장효진입니다. 봄을 맞아서 꽃구경하던 시간이 지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고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나는 5월 우리 동네 뉴스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16회 지금 시작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미모돼지 얼굴돼지 참 있지. 우리 동네 TV 뉴스가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도용 도의원과 김준현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두 의원은 시도의회 회의에 참여하며 이미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당선 소감과 우선적으로 해결할 현안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동 서학동 도의원 당선자 이도영입니다. 먼저 압도적인 지지로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 승리까지 지지해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의 승리는 9대 10대 전주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잘 해주셨다는 지역 주민분들의 높은 평가여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약속드린 공약사항 꼭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청년 기본 조례를 꼭 이행하여 우리들의 아이들, 청년들 취업난 해결에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저 이도영이 아름다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살피는 생활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13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시의원 김준현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김준현이보다는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더 훌륭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 의정활동 펼치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평화동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제 시의원의 역할을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시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선거 때 걸었던 선거 공약, 고등학교를 유치시키겠습니다. 학산공원을 체련화시키겠습니다.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항상 주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큰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동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성원 절대로 헛되지 않게끔 땀방울로 보답하고 평화동 주민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전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존경받는 시의원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말씀처럼 지역 주민과 밀착한 생활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유권자들이 건넨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주 받지 않으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바로 선거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뚝 끊겨서 혹시 심심하지는 않으신지요?
지난달 선거 때에는 원치 않는 전화 또 문자 메시지 부지기수로 받으셨죠? 후보자들 명의로 또는 선거운동원들 명의로 날아든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폭도 많았던 게 지난 총선 아니었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벌어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또한 소음은 물론이고 도로 중앙까지 뛰어나오는 후보들, 또 운동원들의 모습이 때로는 볼썽사납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했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법으로 허용된 불과 몇 가지의 선거운동 방식, 이 제한된 방식 중에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는 하겠지만 소음공해, 전화공해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리 홍보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는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이런 모습을 탈피해서 방송 토론 같은 미디어 선거운동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들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자세한 조사 내용을 평화동 마을신문의 김수돈 편집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우리 동네 뉴스를 저희 기자들에게만 맡겨두시고 카메라 앞에는 거의 나오지 않으시는데 이번 기획보도 덕분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나와주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보도를 자주 해야겠는데요. 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리 홍보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는 현행 선거운동 방식, 이런 모습보다는 방송 토론 같은 미디어 선거운동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의식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이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투표장에 온 유권자들이 거리 홍보나 전화, 문자보다는 각자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니까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리 홍보, 여기는 굉장히 혐오를 했고요. 대신에 방송 토론을 비롯한 미디어 선거 운동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조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죠? 네. 저도 참여했지만 저희 마을신문 기자들이 설문지를 들고 나가서 일일이 필답 조사를 한 건데요. 조사 방식도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네, 먼저 말씀드리면 평화동 마을신문이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들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100명을 선정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3가지를 던졌어요. 첫째로는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를 질문을 했고요. 거리 인사에서부터 현수막,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이런 갖가지 선거운동 방식을 15가지로 예시해서 골라서 적게 해드렸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이 선거운동 순환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첫 번째로 개인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47명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1번 선택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주위의 평판 44명, 선거 공보 방송 토론이 38명, 방송 연설 22명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것이 거리 홍보, 그리고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후보의 거리 인사가 14명, 거리 홍보를 보고 응답했다는 선택했다는 응답이 16명이었고요. SNS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선택했다는 유권자는 겨우 8명, 또 전화 연락을 받고 선택했다는 유권자는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집중한 선거운동 방식이 오히려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된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유권자들이 꼽은 것이 전화 홍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이 꼽은 응답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전화 연락 47명, 문자 메시지 38명 이렇게 나왔고요. 재미있게 두 번째로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선택, 요것도 31명이 꼽아주셨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관한 이런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선거 기간 중에 수음공해라는 불만을 샀던 거리 홍보 차량, 이것은 100명 중에 27명이 선택해서 세 번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에 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꼽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유권자들이 미디어 선거 운동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서 방송 토론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응답을 하신 분이 55명이었고요. 방송 연설도 29명이 꼽아줘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선택한 것은 선거 공보였습니다. 100명 중에 14명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관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이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 유권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방송 같은 미디어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의 계기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 전화 홍보,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거리 홍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유권자들이 골고루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우리 편집회의에서도 다 같이 공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실상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들 겪었어요. 소음공해, 토요일 주말에 늦잠 좀 자려는데 거리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다. 끊임없이 전화 홍보를 한다. 문자 메시지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서 온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같은 선거운동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좀 말아보자. 이런 편집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던 거죠. 네. 네, 선거일 당일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네.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우리 장효진 기자님도 그날 고생하셨잖아요. 네. 네. 비가 내리는데 투표소 100m 밖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100m 밖이면 길거리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 투표소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비 맞으면서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기자님들을 잡상인 대하듯이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성의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날 비가 내리는데 새벽부터 설문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확인된 조사 결과였습니다. 비록 한 지역의 유권자 100명만을 대상으로 한 간이 설문조사였지만 현행 선거법상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의 평화동 마을신문의 김수돈 편집인님이셨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전통의 먹과 풍류의 가락이 있는 글로벌 명품 시장 만들기 풍류시장 프로젝트를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는데요. 4월의 남부시장은 어땠을까요? 신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남부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최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의미를 살리는 게임과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건 지게 같은데요. 어머니들이 지게에 시장 물건을 한가득 담고 있네요. 카트가 아닌 지게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남부시장에서 하는 이고지고라는 게임이고 예.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기시면은 상품도 타가고 만약에 게임에 지셔도 2만원어치 사신 물건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또 양발도 구매하시고 주걱도 국자도 구매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또 구매를 좀 하셨는지. 필요하신 부분보다 좀 재밌게 또 이렇게 지게를 또 처음 매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게를 매보시고 또 게임 참여해 보시니까 또 소감이 어떠셨는지. 재밌으셨어요? 네, 어머니께도 박수 한번 부탁. 네. 자, 또 우리 아버님이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아빠를 부탁해도 우리 아빠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의류를 활용하여 패셔니스타로 변신시켜보는 겁니다. 4월은 남별시장에는 서커스 공연, 인디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5월 넷째 주 목요일 26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부시장으로 놀러가세요. 지난 4월 21일 평화주공 4단지에서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만들기 인사합시다 지역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이 캠페인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평화복지네트워크 13개 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여러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TV 뉴스는 TV로드 전주 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효율문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우리 마을 연료에게 내리신 선물입니다. 이 문 앞을 지나갈 때면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 시대의 효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겠지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생명의 뿌리인 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정성을 가득 담아 표현해보는 어버이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16개 앵커 이평강, 장효진이었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